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20년이 지난 1965년 한국은 역사적, 정치적 아픔을 뒤로한 채 무작정 일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24달러로 일본의 7분의 1, 미국의 30분의 1 수준으로 생존을 위한 경제 발전이 절실했습니다. 일본의 조선, 철강, 전자, 화학산업을 롤모델로 삼고 일본으로부터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력, 심지어는 사회적 구조와 체계까지 모두 한국으로 그대로 들여와 사용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지만 일본은 마치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아버린 믿기지 않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은 MBN 토요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긴급하게 예산 900억 원을 확보해 20개 핵심 소부장 품목의 개발을 시작했고 올해 예산안을 통해 7천억 원을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밸류 체계 자체를 글로벌하게 바꿔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전했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주요 74개 품목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일본은 7개 품목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십 년 전 일본의 전성기 시절 사용하던 사회적 관습과 체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일본. 블룸버그 통신은 IT 강국인 한국이 서류에 의존하는 일본을 이겼다 라며 한국인은 정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받기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우편을 통해 서류 신청 작업을 하고 있어 관공서 바깥에 사람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신설한 R&D 샌드박스는 그동안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를 보여준 기관들에 대해 R&D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동시에 연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특히 그동안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를 보여준 기업들의 경우 전폭적인 지원 아래 R&D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한국의 국가 R&D 투자 규모는 86조 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4.81%로 세계 1위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죠. 그럼에도 투자 대비 성과가 부진했던 이유가 바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의 규제를 너무 풀어주다 보면 이를 악용해 정부의 예산만 갉아먹는 회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 부분을 딜레마로 여기며 아직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혁신적인 방안을 발표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구시대적 평가에서 탈피해 혁신 기업들이 도전적인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실증 R&D를 지원하여 기업들의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연구들, 예를 들어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신경 인터페이스, 세포 내에서 질병 유전자를 감시하고 스스로 교정하는 유전자 자가 교정 및 치유 조절 기술, 이러한 미래 기술들을 개발하는 연구기관들에 앞으로 10년간 7,5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제조 서비스 융합 R&D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과감한 R&D 투자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주도적인 사업 집행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룬 성과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1980년도에 D램 기술을 개발해 현재 한국이 압도적인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로 등극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LCD-TV 기술 개발과 LNG성 화물창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한국이 LCD와 조선 분야에서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은 한국은 미래에서 사는 나라다. 우리가 만일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가지 않는다며 우리는 과거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며 한국의 R&D 투자 스케일이 놀랍다며 극찬했고 최근 IMF는 보고서를 통해 2023년의 구매력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4,860만 원으로 성장해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 라며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추진할 예정인 대규모 통합형 R&D도 벌써부터 시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어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는 91개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에 총 756억 원을 투자했고 이는 과제당 연평균 8억 원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글로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죠. 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작은 과제들을 하나로 묶어 대규모 통합형 R&D로 만든 것인데, 미국에서도 국립연구소들을 주축으로 인텔, 엔비디아, IBM 등과 함께 2,960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통합형 R&D를 통해 엑사스케일의 슈퍼컴퓨터,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빠른 속도의 컴퓨터를 성공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1961년부터 36년간 이어진 한강의 기적, 전 세계인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든 한국의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율성이 제한된 R&D 체계 때문에 멈춰버렸던 한국의 성장 DNA를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혁신적인 규제 탈바꿈을 통해 다시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또 한 번 나타난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